이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계란이 독이 됩니다. 계란 먹는다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계란 한 알. 이 작은 알 속에는 참 많은 영양이 들어 있습니다. 아침에 삶아 먹고 점심 도시락에 지단으로 넣고 저녁국에 풀어 넣으면 구수한 계란국이 완성되죠. 어르신들 중엔 이런 분도 계십니다. 나는 하루라도 계란을 안 먹으면 밥 먹은 것 같지가 않아. 그만큼 익숙하고 자주 먹는 음식이죠.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계란은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그 효능이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잘못된 조합은 몸에 독이 될 수도 있죠. 특히 60대 이후 위장 기능, 소화력, 흡수력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 궁합을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오늘은 계란과 함께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6가지와 그 이유, 그리고 어떻게 대체해서 먹으면 좋은지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먹는 게 잘 사는 겁니다. 1. 설탕. 단맛 속에 숨은 독성 작용. 먼저 첫 번째는 설탕입니다. 너무 익숙하죠? 계란찜에 설탕 살짝 넣으면 맛이 부드러워지고 달걀말이에 설탕 넣으면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단맛 뒤에는 뜻밖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계란은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설탕은 당이죠. 이 두 성분이 고온에서 만나면 당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생성되는 것이 바로 AGEs 당화 최종산물입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속에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세포를 산화시켜 노화를 촉진합니다. 설탕 넣은 계란찜 자주 먹다 보면 혈당 조절에 영향을 주고 당뇨, 염증성 질환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아침마다 계란찜을 드셨는데 위장이 늘 더부룩하다고 하셨어요. 확인해보니 설탕을 2큰술씩 넣고 계란찜을 하시더라고요. 계란은 좋은데 설탕과의 조합이 문제였던 거죠. 계란 요리의 단맛을 원하신다면 설탕 대신 양파즙이나 단호박 같은 자연식 재료를 활용해보세요. 소화 부담도 적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2. 콩류. 영양이 겹치면 탈이 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콩입니다. 콩은 단백질 덩어리라 좋은 거 아니야? 맞습니다. 하지만 계란도 단백질, 콩도 단백질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많이 먹으면 몸속 단백질이 과잉으로 들어오게 되죠. 단백질은 분해되면서 요산이라는 노폐물을 남깁니다. 요산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에 무리를 주고 통풍을 유발하고 관절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진 60대 이후에는 단백질 섭취량보다 소화 배설 능력을 더 고려해야 합니다. 과한 단백질은 체내에서 암모니아, 요산, 요소로 바뀌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신장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신장 피로가 누적되죠. 한 어르신은 콩국수에 계란 지단까지 넣어 점심 식사로 자주 드셨습니다. 그런데 잦은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야간에 소변이 자주 마려워지는 증상이 생겼죠. 병원에서는 단백질 과잉이 원인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계란을 먹는 날엔 두부나 콩류 반찬을 조금 줄이고 현미밥이나 나물 위주로 식단을 짜보세요. 균형 잡힌 식사가 건강을 지킵니다. 3. 감. 달콤한 과일 속의 철분, 도둑, 탄닌. 세 번째는 감입니다. 가을철 대표 과일, 달콤하고 부드럽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즐겨 찾는 과일이죠. 계란을 먹고 감을 후식으로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철분이 절실한 분들에겐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감에는 탄닌이라는 떫은 맛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탄닌이 계란 속 철분과 결합해 체내 흡수를 차단하게 됩니다. 결국 계란을 통해 섭취한 철분이 몸속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는 거죠. 특히 여성 어르신이나 빈혈 증상이 있는 분들에겐 매우 안 좋은 조합입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손발 저림, 어지럼증, 심한 경우 기억력 저하까지 나타납니다. 또한 탄닌은 수렴 작용을 해 장을 수축시키고 변비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소화력이 떨어진 시니어에게는 이중고가 되는 셈이죠. 계란을 먹은 후엔 감 대신 바나나, 사과, 키위 등 탄닌 함량이 적은 과일을 선택해보세요. 4. 차. 식사 후에 한 잔, 계란 먹은 날엔 피하세요. 네 번째는 차입니다. 식사 후 따뜻한 차 한 잔. 얼마나 기분 좋은 마무리일까요?
하지만 계란을 먹고 바로 차를 마시는 건 건강에 있어서는 그다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특히 녹차, 홍차, 우롱차에는 감과 마찬가지로 탄닌이 들어있습니다. 이 탄닌이 계란 속 철분이나 아연과 결합해 체외로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60대 이후에는 영양소 흡수율이 젊을 때보다 20에서 40%까지 낮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까지 마시면 흡수할 수 있는 영양소마저 손실되니 몸은 점점 피곤하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계란을 드신 후에는 차는 1시간 이상 지나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홍차나 진한 녹차는 피하고 미지근한 물이나 맑은 국물로 대신해 주세요. 5. 당근. 비타민C가 사라지는 조합. 5번째는 당근입니다. 아니, 당근도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조리 방식과 궁합에 따라 좋은 음식도 효과를 잃을 수 있습니다. 계란에는 비타민C 분해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당근은 비타민C가 풍부하죠. 이 둘을 같은 프라이팬에서 고온에 볶으면 비타민C는 파괴되고 맙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 유지, 감염 예방, 피부 재생, 뇌 건강에 필수입니다. 그런데 당근과 계란볶음처럼 잘못된 조합으로 조리하면 섭취하는 영양소의 70% 이상이 손실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계란은 따로 굽고 당근은 살짝 데치거나 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지단에 넣을 땐 당근은 사과처럼 따로 곁들여 주세요. 6. 대파. 소화불량, 속쓰림 유발하는 숨은 조합. 마지막 6번째는 대파입니다. 계란국, 계란말이, 계란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대파를 넣죠. 파가 들어가야 향이 살아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대파에는 유황 화합물 알릴 황화물이 들어있어 계란 속의 황성분과 충돌하게 되면 장에서 가스가 생성되고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위염, 위궤양, 위산 역류 있는 분, 장 트러블이 잦은 분, 소화가 느린 체질. 한 시청자분은 계란국을 먹고 나면 항상 속이 쓰리다고 하셨는데 대파를 아주 많이 넣는 스타일이셨더라고요. 계란국엔 애호박, 미나리, 시금치 등 자극이 적은 채소로 대체해보세요. 대파 향이 아쉽다면 볶은 대파 기름으로 향만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계란과 잘 어울리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계란의 흡수율을 높이고 부담 없이 소화되며 영양적으로 서로 도와주는 식재료들을 소개합니다. 1. 시금치 철분과 엽산, 루테인의 조화. 2. 토마토 라이코펜 루테인 항산화 시너지. 3. 브로콜리 비타민C 풍부, 계란 단백질과 찰떡. 4. 현미밥 복합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함께 작용. 5. 김, 요오드, 칼슘 풍부한 바다 채소, 계란과 궁합 좋음. 간단한 예시 식단도 알려드릴게요. 아침, 반숙 계란과 토마토 슬라이스 그리고 현미죽. 점심, 계란 지단 얹은 시금치 비빔밥. 저녁, 계란찜과 브로콜리 데침 그리고 김밥. 오늘 하루, 당신은 계란을 어떤 음식과 함께 드셨나요? 그 조합이 영양을 높였나요? 아니면 몸속에서 조용히 독처럼 작용하고 있었나요? 음식은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이루는 재료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얼마나 많이보다 어떻게 먹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계란은 분명히 훌륭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함께 먹는 음식까지 신경 쓸 때 비로소 진짜 건강한 한 끼가 됩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지금이 가장 좋은 때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생활에 유용한 정보 영상들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